최고의 자연을 간직한 지상낙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아프리카 케냐의 허파 마오숲이다. 울창한 숲풀과 풍부한 유량을 지닌 마오숲은 목마른 땅 케냐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풍요의 땅 마오숲. 그곳에서 수천 년간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간직해온 이들이 있다. 숲이 주는 풍요와 평화를 목숨처럼 지켜온 사람들. 마오숲의 마지막 수호자 오기액족이다. 동아프리카의 관문이라 불리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차로 6시간을 달리면 케냐 최대의 산림지대 마오숲에 다다른다. 숲으로 난길을 따라 3시간을 더 걸어서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냥에 쓰일 도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수천 년간 마오숲에서 사냥과 채집만으로 살아온 케냐의 전통부족 오기액족이다. 오기액족은 이미 10년 전에 그 존재가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원시적인 방식대로 살아간다. 무리 중 가장 연장자가 사냥을 진두지휘한다. 휘파람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유리한 위치로 모는 유일한 수단. 20년 넘게 사냥을 해온 남자는 작은 동물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 I saw one. You saw the red one which I was passing in. Yeah. 야생물이 물을 찾아 이동하는 8월은 사냥이 가장 어려운 시기. 그 때문에 노련한 오기액족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때 사냥을 지하던 남자가 할씨를 당겼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사냥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수확을 얻었다. 민첩하고 발빠르기로 유명한 노루였다. 하지만 15살 때부터 사냥을 배우는 사냥의 명수들에게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냥한 야생동물은 그 자리에서 가죽과 살을 분리한다. 사냥을 함께한 동료들과 나눠 가지기 위해서다. 가죽은 추운 숲속 날씨를 견디기 위한 옷을 만드는 데 쓰인다. 오기액족은 불을 피울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 마른 나뭇가지를 마찰해 숯을 만드는데 이는 불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산불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한다. 오기액족은 동물의 간을 가장 좋은 부위라 여긴다. 그 때문에 동물의 간은 가장 신선한 상태인 사냥이 끝난 직후 불에 구워 똑같은 크기로 나누어 먹는다. 남은 고기는 사냥에 참가한 동료들과 동등하게 나누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대가족을 이루어 사는 이들에게 턱없이 적은 양이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는 것 또한 오기액족이 지켜온 철학이다. 그것은 오랫동안 마오숲을 터전으로 살아온 오기액족의 생존의 법칙이기도 하다. 마오숲 깊숙이 자리한 집.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기액족 포베 씨의 집이다. 오기액족은 전통적으로 나무로 엮어 만든 오두막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마오숲에 큰 산불이 나면서 마오숲의 흙을 사용해 흙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포베 씨가 돌아오길 손꼽아 기다리던 7 식구. 오기액족의 조리 방법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숲에서 별다른 재료를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직화로 굽는 것이 조리 과정의 전부다.
특별한 조리법도 없고 풍족하지도 않은 저녁 식사. 하지만 마오숲에서 나고 자란 오기액 사람들에게 숲이 준 식량은 귀하기만 하다. Ini sekio artinya ini sek salah sih. Ragoci go panjang ni baje ago mami ita. 현재 마오숲에 살고 있는 오기액 족의 인구는 15,000명 정도. 43만 헥타르에 달하는 거대한 마오숲은 오기액 족에게 풍요를 선물했다. 오기액 사회를 지탱해주는 또 다른 생계수단 역시 숲에서 온다. 동그랗게만 건초해 조심스럽게 숯을 넣는 사람들. 전통적인 방식으로 벌꿀을 채집하는 것이다. 벌통은 나무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벌꿀을 채집하기 위해서는 15m가 넘는 나무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입구에 연기를 피우면 벌이 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안전하게 벌집을 꺼내는 것이다. 마오숲에 자라는 나무들은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양하다. 덕분에 오기액 족은 1년 내내 벌꿀을 모을 수 있다. 겨울에 해당하는 지금은 꿀의 양이 적지만 여름이 되면 곳곳에서 천연 벌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오기액 족의 평화는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이거 비례비 짜냐 마미로비 이거네. 뭐저게 리반네. 1996년 케냐 정부가 마오숲의 벌목권을 다국적 기업에 팔면서 마오숲의 대대적인 벌목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13년간 벌목으로 마오숲의 24%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오기액 족 역시 숲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마오숲의 파괴와 터전을 잃은 오기액 족에 대한 문제는 케냐 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오숲 끝에 위치한 한 마을. 벌목으로 인해 쫓겨난 오기액 족에 살고 있는 곳이다. 숲을 지키려는 오기액 족의 저항이 계속되자 정부는 마오숲 외곽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대규모 옥수수밭과 밀밭이 들어선 이 땅도 과거에는 오기액 족이 살던 터전이었다.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곳에 있던 오기액 족은 숲 밖으로 추방됐다. 이곳으로 이주한 오기액 족 역시 언제 숲 밖으로 쫓겨날지 모를 일이다. 대대로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온 오기액 족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5아이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레와디는 한 달 전부터 인근의 옥수수밭에서 소작농으로 일하고 있다. Make barua kitchen kebendi. Ko sait kumakokakiriamishe. Komamite kokimbar chekiame biasinik. 숲과 함께 오랜 세월 풍요롭게 살아온 사람들. 하지만 숲을 떠난 그들의 삶은 참담했다. 쫓겨온 오기액 사람들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 Konyo ngolon which is kolle to singe one biga mau kwano negi be yogiot anatos pulane bogiot ko torite nyingone ngolon sirgalit kityo chito nigi nyone kolle gi compensation. 마오숲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이는 결코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사라져가는 최후의 풍경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